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템프 에이전시를 통해서 취직하기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구매 관련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에 와서도 그 커리어를 계속 연결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 같은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템프 에이전시를 통해서 취직을 하기라는 방법이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템프 에이전시라고 하면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파견업체, 비정규직 파견업체랑 같은 개념이고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데 한국에서는 비정규직 하면은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잖아요. 한국에서는 비정규직을 한번 시작을 하면은 정규직으로 되기가 굉장히 힘들고, 실제로 비정규직 하는 사람들은 계속 비정규직을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 같은 게 있고, 또 월급이나 뭐 그런 대우의 차이도 굉장히 커서 사실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은데, 여기서는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같이 한국에서의 그런 사무직 경력이 있고 또 캐나다에서도 이제 같은 경력을 이어나가길 원했을 때에는 템프 에이전시를 통해서 일단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간 후에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노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고, 저도 실제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이제 커리어를 잘 이어오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1년 동안이나 구직 활동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템프 에이전시가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지 굉장히 이제 알게 되면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왜냐면은 아마 제가 템프 에이전시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가 아마 한 오후 3시 정도 였을 겁니다. 제가 어디 집 말고 다른 곳에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보이스메일을 남겼더라고요. 또 이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캐나다나 북미에서는 보이스메일이 굉장히 중요한 그 통신수단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스메일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전화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보이스메일을 상대방이 남기고 그걸 듣고서는 제가 전화를 다시 하거나, 이런 식으로 뭐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처럼 보이스메일이 굉장히 중요한 그 통신수단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꼭 보이스메일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이스메일을 확인을 해 보니까는 뭐 템프 에이전시고 그 다음에 전화를 달라 뭐 이런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엔 제가 영어도 잘 못했었고, 그 다음 보이스메일 자체도 좀 뚜렷하게 녹음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제가 한 20번 정도 다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제가 전화를 다시 하니까 거기서 저한테 당장 인터뷰하러 올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놀랐죠. 왜냐면은 보통 인터뷰 같은 게 잡히게 되면은 뭐 스케줄을 정해서 하고 뭐 이랬는데, 그 사람들은 당장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교통편이 편하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내일 아침은 어떠냐, 뭐 그래서 그쪽에서 괜찮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인터뷰를 하러 갔죠. 근데 이 템프 에이전시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그 사람들은 빠르게 이제 사람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어느 회사에서 사람을 찾을 때는 항상 대부분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거든요. 특히나 이제 템프 에이전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템프 에이전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 고객들이 원할 때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답변을 얻기를 원하고, 만약에 언제까지 답변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템프 에이전시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템프 에이전시들은 최대한 빠르게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템프 에이전시를 이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플렉서블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이제 그 템프 에이전시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인터뷰가 되는 거고, 제가 거기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그 고객사에 가가지고
하지만 고객사라고 하지만 제가 실제로 일을 할 회사죠. 고객사에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한 30분 정도 제가 거기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제가 서류 사인하고 서류를 읽어보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템프 에이전시한테 고용이 되어서 고객사로 파견이 나가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쪽에 고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인할 서류도 많고 읽어봐야 할 서류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첫 번째 인터뷰는 거의 한 10분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인터뷰였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SAP 할 줄 아냐, 뭐 엑셀 할 줄 아냐, 뭐 구매 경력이 있냐, 거의 그 정도가 다였어요. 거의 뭐 yes and no가 대답의 대부분이었고,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대략 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파일하고 맞았는지 저한테 당장 이제 그 다음날 고객사에 가서 인터뷰를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다음날 실제로 그 회사에 가서 인터뷰했을 때는 실제로 그 하이어링 매니저들이 저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 심층적인 질문도 하고 꽤 그런 깊이가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나서 또 이제 그 회사에서 물어본 게 저한테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인터뷰 한 날이 목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집에 대중교통을 타고 돌아가는 길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 전화 내용이 이제 그 템프 에이전시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이제 고용이 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게 이틀 안에 다 일어난 거거든요. 보통 일반 인터뷰 프로세스는 이거보다 훨씬 깁니다. 이건 그 한 달짜리 사실 템프 인플로이를 구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시간에 이루어졌고, 저로서도 참 1년간 구직 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제 당황스럽기까지 했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뭐 그 당시에 굉장히 기뻤죠.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회사에서 일을 이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는구나. 이게 캐나다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점,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그 캐나다 경력이 있냐 없냐 라는 건데, 제가 그 전까지는 제대로 된 캐나다 경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캐나다 경력을 가지는 게 제일 큰 제 목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달, 세 달이건 템프건 정규직인 건 별로 전 사실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커리어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3개월 비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커리어를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 템프 에이전시를 통해서 일을 하다가 알게 된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좀 놀랍기도 한데, 제가 그 당시에 처음 이제 월급이 시간당 25불이었거든요. 이 템프 에이전시를 통해서 일하다 보니까는 월급이 시간제였고, 그 다음에 매주 금요일 날 그 타임시트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매일 출근한 날 출근한 시간, 퇴근한 시간을 적어서 일주일치를 적어서 그 회사로 보내면은, 템프 에이전시로 보내면은 그 회사에서 저한테 월급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급이 나왔었고, 제가 시간당 25불을 받았던 것 같은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제가 25불을 받으면은, 시간당 25불을 받으면은 이 템프 에이전시도 시간당 25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고객사 입장에서는 50불을 시간당 50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되게 황당했거든요. 왜냐면은 저한테 차라리 뭐 30불, 35불을 주면은 훨씬 더 직접 고용을 하면은 훨씬 더 싸게 이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저도 돈 많이 벌고 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템프 에이전시가 하는 일이 별로 없고, 뭐 처음에 한 30분 정도 가가지고 인터뷰 한 10분 하고 20분 서류 사인한 게 단데 그만큼 돈을 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이제 황당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템프를 고용을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운영비를 추가를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정규직을 고용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페이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하죠? 페이롤이라면 그러니까는 그 사람 수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그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더라고요. 한 명 정규직을 추가하는 거는 굉장히 까다롭고 승인 절차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왜냐면은 사람을 한번 고용하면은 그거는 사실 굉장히 자르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수반되는 게 있거든요. 뭐 이 사람 베네핏도 줘야 되고, 또 이 사람 만약에 자를 시에는 또 뭐 이렇게 그런 여기서는 세버런스 패키지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도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템프 에이전시를 통해서 사람을 고용하면은 계약 해지도 자유롭고 그런 아무런 법적인 그런 장치도 돼 있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플렉서블한 거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운영비를 조금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비용적으로는 아마 더 효과적인 방법은 아닐지라도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템프를 고용하는 거를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템프 에이전시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템프 에이전시는 30분 정도 같이 시간을 보낸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표면상으로는 제가 그 회사에 소속이 되어서 이 고객사에 파견을 나온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는 제 매니저랑 제가, 그러니까 고객사의 매니저, 실제로는 제가 업무할 때 저의 매니저죠. 그 사람이랑 그 다음에 그 템프 에이전시 매니저들이 서로 이제 미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뭐 이제 템프 에이전시에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 한번 미팅을 한 거겠죠. 그래서 뭐 굉장히 분위기 좋게 미팅하고 있는 걸 봤는데 저를 이제 미팅 마지막쯤에서 부르더라고요. 가봤더니 그 이제 템프 에이전시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저한테 굉장히 막 반가운 척 하면서 사실 그때는 거의 한 달 정도 지나왔던 시점이어서 제가 보낸 시간은 이 고객사랑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거든요. 한 달 동안 매일 일했으니까. 하지만 그 템프 에이전시는 그 30분 동안 가서 10분 인터뷰하고 20분 서류 사인한 게 다인데, 마치 막 저랑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인 마냥 되게 막 거의 막 연기하듯이 막 뭐 요새 뭐 좋아 보인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되게 그것도 되게 참 신기하다, 참 이게 어이가 없다, 그런 느낌을 받긴 했거든요. 어쨌든 뭐 템프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뭐 저 같은 사람 10명만 있으면 사실 뭐 10명 본 것만큼 버는 거니까. 그리고 뭐 꼭 그 계약 형태도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50% 이렇게 나눠 갖는 그런 형태였지만, 또 뭐 6대4인 경우도 있고, 또 뭐 처음 3달 동안에는 받고 그 다음에는 안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계약 형태가, 뭐 그 계약에 따라서 계약 형태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그 1개월 비정규직 일하다가 3개월이 되고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 전환이 될 때 또 이렇게 성공보수 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객사에서 이 템프 에이전시한테 5,000불인가 얼만가를 이렇게 그런 성공보수로, 왜냐면은 이제 논리상으로는 템프 에이전시가 좋은 사람을 찾아서 우리한테 소개를 해줬고 우리가 만족해서 정규직까지 전환을 했으니까는 우리가 템프 에이전시한테 이렇게 성공보수를 뭐 준다, 이런 식으로 5,000불인가 아마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굉장히 황당하죠. 사실 저는 그 사람들이 저를 찾은 게 그 monster.ca라는 그런 구직 그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제 이력서를 업로드를 했는데 그냥 그 검색해서 그 찾아보고서는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한 일은 정말 별로 없지만은 상당히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저로 인해서. 뭐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제가 크게 상관할 바는 아니죠. 어쨌든 저는 그걸로 인해서 좋은 경험을 받았고, 또 제가 그 주어진 그 짧은 시간 내에서 나름 또 인정을 받아서 정규직 전환되고 이랬기 때문에 뭐 저로서는 뭐 손해볼 게 하나도 없었지만, 어쨌든 그 시스템 자체가 저한테는 상당히 이제 재미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업종마다 다르긴 할 텐데 뭐 기술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뭐 컴퓨터 관련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마 템포 에이전시가 그렇게 많이 이용되는 것 같지는 않고, 왜냐면은 필요한 사람이나 필요한 기술이나 뭐 그런 것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저같이 약간 사무직인 경우에는 약간 두리뭉실 하잖아요. 뭐 이게 상당히 이렇게 딱 뭐 이렇게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자격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템포 에이전시를 통해서 처음 이제 캐나다에 취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본 경우에는 그런 그 AP팀, 한국말로 회계팀이나 아니면 파이낸스 뭐 이런 관련, 아니면 커스터머 서비스 뭐 이런 사무직 관련 업종들은 이런 템포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고, 또 업종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종마다 뭐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이제 커리어를 쭉 잘 이어왔기 때문에 저랑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밑에 답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